기요사키 재정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은 수십 수백 가지가 있고, 그것은 네가 나와 9살 때 했던 모노폴리 게임과도 매우 흡사하다. 4개의 그린하우스와 빨간 호텔. 그때 저는 이제 막 대학교에 입학하고 19살이 되었고, 방학을 하자마자 다시 하와이로 돌아와 매우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돈부터 모아라. 가장 빨리 돈을 모을 수 있는 방법은 네가 그 돈을 어디에 쓸 것인가를 매우 구체적으로 목표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네가 사고 싶은 땅이나 건물 혹은 하고 싶은 사업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들을 사진으로 찍어 벽에 걸어두고 매일같이 쳐다보며 시각화하고 너의 마인드에 계속해서 성공 씨앗을 심는 것이다. 그러면서 동시에 언제까지 내가 목표한 자금을 모을 것인가를 매우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날짜를 정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 1억을 모으겠다 했을 때 2년 뒤인 크리스마스 혹은 3년 뒤 내 생일까지 모으겠다라고 기간을 한정하며 너의 노력을 내 스스로 독려하는 것이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은 그렇게 돈을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시간을 쪼개어 네가 목표하는 것을 하기 위해 지식을 거의 전문가 수준으로 쌓아 나가는 것이다. 땅을 사고 싶다라고 하면 부동산 공부를, 창업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창업 관련 지식과 기술 그리고 정보들을 습득하거나 관련 공부를 하는 거지. 저는 그때 부자 아빠의 말씀을 듣고 저의 적성에 맞는 부동산을 선택했고, 틈이 날 때마다 하와이로 달려와 저의 능력에 맞는 땅을 보러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대학교 3학년 때 드디어 부자 아빠의 추천을 받아 골라 놓았던 땅들 중에서도 해변이 가장 잘 보이는 작고 보잘것없는 땅 하나를 드디어 손에 넣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부자 아빠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이제부턴 뭘 해야 하나요? 기다려라. 때가 될 때까지. 그리고 지금까지 해왔던 방법에 더 혹독한 노력을 기울이며 또 다른 땅을 사도록 노력해라. 근데 아버지, 이렇게 작고 볼품 없는 땅들을 사 모으는 게 우리의 최종 목표는 아니잖아요. 당연히 아니지. 그때 부자 아빠는 이제서야 뭔가를 깨닫고 있구나 라고 느끼셨는지 갑자기 저를 태우시고 어디론가 데려갔고 멋진 와이키키 해변 한가운데 함께 내리며 빌딩 숲 한가운데서 높은 한 곳을 가리키며 저를 쳐다보셨습니다. 여긴 아버지 소유의 호텔이잖아요. 맞다. 내가 지금껏 너에게 가르쳐 주었던 방법으로 산 거지. 나는 처음 변두리에 아주 작은 땅들을 사 모으기 시작했고, 때를 기다려 그 모두를 다 팔아 당시 허름했던 이 건물을 사 이 자리에 이 거대한 호텔을 지어 올린 거란다. 이것을 바로 나는 자산 묶기라고 부른다. 저는 그때 저도 모르게 번쩍거리며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아, 모노폴리 게임. 그래, 맞다. 4개의 그린하우스와 빨간색 레드 호텔. 작은 자산들을 먼저 사 모으고 그것을 한 곳에 묶어 거대한 자산 하나를 사는 거지. 그때부터가 진정한 부를 이루는 지점이 되는 것이다. 물론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최대한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땅들을 사 모으기 시작했고, 때가 될 때마다 몇몇의 땅을 처분하며 조금씩 자산의 덩어리들을 늘려갔다. 그리고 그렇게 사 모았던 땅들이 가격이 올랐을 때 한 번에 배팅을 하여 결국 저 높은 호텔 하나를 산 것이다. 그리고 나는 지금 뉴욕 한복판에 거대한 빌딩 하나를 사기 위해 이 호텔이 8 밀리언이 될 때까지 회사를 경영하며 지켜보고 있단다. 다시 가난해지다. 그렇게 부자 아빠의 가르침대로 부자의 길을 걷다가 저는 금융위기를 겪으며 파산하게 됩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세상 민낯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게 됩니다. 제 주위를 그토록 맴돌던 수많은 사람들이 아주 차갑게 그리고 매우 냉정하게 나를 배신하는 것을 지켜보아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돈을 잃는 것보다도 더 힘든 경험이었죠. 하지만 이미 저는 그 모든 것들을 충분히 견뎌낼 만큼 성장해져 있었고, 모든 환경들을 컨트롤할 수 있을 만큼 감정적으로도 이미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만약 9살 때 부자 아빠를 만나지 못했고 여전히 학교 선생님들이 가르쳐 주었던 대로 직장을 얻기 위해 살고 있었더라면, 여전히 학교에서 가르쳐 주는 대로 실수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었더라면 그 위기를 만나며 저는 절대 회복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수많은 경험들과 노력들 덕분에 이미 세상에서 주는 실패와 실수를 다룰 수 있을 만큼 성장해져 있었고 제 스스로를 개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같은 학교, 같은 반, 같은 선생님 밑에서 배우고 있던 친구들은 여전히 학교에서 가르쳐 주었던 대로 직장을 찾아 다니고 있고 여전히 가난하며
여전히 실패를 두려워하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감정들은 옳고 그름, 좋고 나쁨을 함께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분이라는 것 때문에 하루에도 몇 번씩 천당과 지옥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언제나 자신들이 옳기만을 원하고 있죠. 하지만 현실에서는 오직 옳은 것만이 승리하지 않습니다. 잔인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현실에서는 오히려 옳지 않은 것들이 더 칭송받고 더 우상화되는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저는 절대 가난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중산층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이죠. 하지만 어쨌든 저는 부자의 사고를 지닌 분들이 아닌 그나마 가난한 사람들 속에서 오를 수 있는 최고의 자리에 올랐던 두 분의 밑에서 교육받으며 자라고 있었습니다. 제 말뜻을 잘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제 부모님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난과 부자에 대한 것들입니다. 모두가 모르는 소름 돋는 비밀 하나 알려드릴까요? 가난은 부자와 가난 그 중간 사이에 있는 소위 중산층이라고 말하는 곳에서부터 빈곤이 시작됩니다. 제가 자라온 곳이 바로 그곳이었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우리가 사는 현실에서는 오직 두 가지만 존재합니다. 부자 아니면 nothing.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현실입니다. 초등학교 6년, 중고등학교 3년, 그리고 대학교 4년 그 긴 시간 동안 가난해 져라 세습당했던 그 단편적이고 굳은 사고의 태도가 빈곤을 그 다음 세대로 유전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난의 세습은 다음 세대로 계속해서 가르침 당하며 역시 되물림되고 있습니다. 그 공통된 가르침의 중심에는 착하게 살아야 하고 부지런히 노력해야 하며 정직하게 일해야만 한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정작 돈에 대해서는 절대 말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못해줍니다. 평생 저의 아버지처럼 돈을 굴리고 불렸던 경험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본인들 스스로도 세상 밖으로 나가는 것이 두려워 자신들의 아이들이 세상 밖으로 뛰쳐나갈 때마다 세상 밖엔 무수한 늑대들과 여우 심지어 사자들이 득실거리며 그렇기 때문에 절대 문 밖으로 나가지 말라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본인들은 투잡, 쓰리잡에 그것도 평생을 일하면서 살지만 재정적으로 독립하기는커녕 오히려 어려움을 더 겪으며 불행해지기만 하는 것입니다. 가난을 대물림시키면서 말이죠. 아마 몰라도 당신도 그렇게 가르침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교육받고 자란 당신의 잠재의식 속에는 오직 좋은 직장과 직업만이 인생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보상이라 여기고 있을 것이고 더 나은 연봉, 더 큰 대기업, 모든 보험들이 커버되는 기업에 들어가기 위해 관심도 없는 자격증들을 따 모으며 그나마 나는 남보다 더 앞서고 있다라고 스스로 위로를 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욱더 학교 수업에 열중하고 똑같이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 속에 그나마 더 나은 중산층 삶의 꿈을 꾸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시스템들은 결국 언제나처럼 재정 문제를 만들게 되고 또다시 가난의 늪에 빠지는 악순환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들의 아버지들처럼 말이죠. 이 모든 문제에서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는 진짜 부자 수업을 스스로 찾아 해내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공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첫 번째로 당신의 가난한 의식을 가장 강력하게 자극시켜줄 그러면서도 최고의 부자들이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그 공부, 당신 주머니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세금의 정체부터 파악해내는 것입니다. 이 공부가 갖는 최고의 의미는 내가 투잡 쓰리잡으로 죽도록 버는 돈에서 이 나라 정부가 어떻게 꺼내가고 있는가를 알아내는 것이며 당신이 1년 중에 3.2개월을 오직 세금만을 위해 일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만나게 되며 치밀어 오르는 감정 대신 그 세금을 어떻게 하면 합법적으로 절약할 수 있는가를 찾아내고 공부하며 네 번째 잡을 구하지 않고도 돈을 불릴 수 있는 방법을 스스로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시작이 바로 부자가 되는 첫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상을 재편집해 부자처럼 볼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고 더 나은 경제적 자유를 위해 두 번째 공부를 어떤 것을 해야 하는지 스스로 욕심을 부리게 되고 비로소 당신은 부자가 될 수 있는 준비를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내일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